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 의정 스케치 윤수진입니다. 같이 가자. 충북 도의회 2021년 신년 화두인데요. 충북 도의회와 도민 모두가 함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 있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던 충북 도의회. 올해 역시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과 같이 가는 도의회의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첫 충북 의정 스케치 힘차게 시작합니다. 충북 도의회는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388회 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조례를 잠시 살펴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밖에도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소외해를 맞아 곳곳에서 활약한 의원들의 모습 좀 더 만나볼까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상식 의원은 대집행 기간 질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상식 의원님께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도차원의 사회적,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자영업자 대상 선별지원금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민경제와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충북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충북도 내 기업과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및 고용 형태, 근무 여건,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해안이 담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삽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도 누구나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기마다 굵직한 현안을 주제로 내실 있는 발언을 들을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이번 회기의 키워드는 균형 발전, 탄소 중립, 인구 정책입니다. 그 주인공은 허창원, 이상정, 송미애 의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도가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의 장점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아닌 본원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은 하드웨어보다는 그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내 기업들과 함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대응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폐기물, 농업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의 표시로 새로 신축하는 의회 청사를 에너지 자립 건물인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충북도와 함께 2050 탄소 중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충북의 데드크로스는 이미 2018년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복지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인구 감소 종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앤피플입니다. 오늘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준비와 관련해 윤남진 의원과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발의한 이수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남진 의원님. 지난해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승인됐는데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해 7월 국제행사 심사 보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축소와 또 행사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서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국제행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015년 괴산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성과와 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이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유기농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달 17일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행사 선정, 또 엑스포 실행 계획 수립 등 원활하고 체계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난 만큼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계 의원님은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그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문제, 그리고 그 재난재해, 폭우나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환경 문제로 인한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 순환은 결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자원 순환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을 한 그런 조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원순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자원들의 생산부터 활용해서 배출까지의 과정을 적정하게 관리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의 적정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그 자원 활용 문제,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이것은 그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원순환을 위해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각 가정이나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자원들을 생산을 할 때 환경 친화적인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회용 쓰레기를 일단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사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이 환경 오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큼 시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자원순환에 대한 도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자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회기 특별위원회 활동부터 알려드립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관련 충북도의 대응 전략 등 균형발전 관련 사업 5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의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하천 점용로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 등 5건을 가결했습니다.
신축년에도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은 계속된다. 먼저 이웃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소식입니다. 도의회는 1월 4일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2,2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1월 27일에는 설맞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전했습니다. 또한 박문희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박문희 의장은 1월 28일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월 3일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국가철도망 관련 현장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충북도의회는 1월 25일 청주시의회와 함께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2월 5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월 3일 충청북도 도시숲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과 함께해온 충북도의회. 올해도 변함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필요한데요. 충북도의회는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견제와 감시, 소통과 협력으로 희망이 있는 신축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북 의정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